야, 희정아, 핸드폰 화질 진짜 좋지 않아? 뭐야? 카메라 화질 진짜 좋더라고. 새 걸로 바꿨습니다. S25 울트라. 그거 요즘에 재고 없던데. 뭐라고? 재고가 없어요 그거. 그래서 나도 사실은 내가 원하던 색깔이 아닌데 그냥 반강제로 그거 강매당하듯이 그냥 받았어요. 그냥 네. 사전 예약은 했는데 갑자기 전날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냥 재고 없대. 그냥 그 색깔이. 나는 실버를 원했는데 요즘 잘 나가나 보더라고. 근데 좀 예쁘게 나오긴 한 것 같아요. 예쁘게 생겼어. 울트라 말고 그냥 저 울트라는 너무 못생겼고. 여하튼 자 봅시다. 더 넣어야 될 용어는 없나? 라고 해서 이제 1번, 4번, 5번 코스를 소개할 건가 봐요. 이 슬롯길과 관련해서. 자, 그래서 잠깐만 요거만 좀 체크하고 가면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질문들이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밑에 나와 있는데, 이 조직하기 단계에서 어떠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어떠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본문 나오는데 본문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여기 옆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 자, 정말. 자,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섬 청산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청산도라고 하는 섬은 알고 있나요? 왜 이렇게 물어봐 자꾸? 모르니까 보고 있겠지. 맞죠? 자, 청산도는 남해의 큰 섬 완도에서 20km 가량 떨어져 있는 아름다운 섬이랍니다. 자, 그래서 완도항에서 배를 타고 50분 정도 가야 닿을 수 있는데, 자, 이 아름다운 섬은 산도 바다도 푸르다고 해서 청산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981년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으며 2007년에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슬롯시티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제목 짓기의 어려움. 그래서 해결. 자, 그 다음에 알고 있나요? 라고 해가지고 지금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해결. 자, 그 다음에 사진 자료 넣는 거. 그 다음에 출처 밝히는 거. 그건 뭐야? 이제 어떤 사진을 제시할지 고민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해결한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청산도를 둘러보려면 슬로길을 따라 걸으면 좋습니다. 자, 슬로길은 모두 11개 코스 17개의 길로 이루어져 있대요. 자, 그래서 청산도 주민들이 마을 간 이동로로 이용하던 길을 조금 손보아서 만들었다고 해요. 자, 산을 오물고 논밭을 파헤쳐 새로 만든 것이 아니어서 주변의 자연과 아주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길을 걸으며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름다워 저절로 발걸음이 느려진다고 해서 슬로우길이라고 하는 멋진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자, 다음 밑에 11개 코스를 모두 걸어보려면 적어도 4일 정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걷는다면 하루 이틀 정도 더 걸리겠지요. 자, 그래서 슬로길 모두를 천천히 걸으면 느긋하게 청산도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방학이 아닐 때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1박 2일로 1번, 4번, 5번 코스를 둘러주는 걸 추천합니다. 자, 이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죠. 뭐 하라? 1박 2일 동안 그래서 1번, 4번, 5번 코스를 둘러보아라. 왜? 지금 이 블로그의 그 목적이 뭐야? 지금 추천이야, 추천. 맞죠? 나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1번, 4번 코스는 주변 경치가 특히 아름답고 5번 코스는 곳곳에 다른 데서 보기 어려운 독특한 볼거리가 많기 때문이래요. 자, 그래서 그 이유, 근거, 까닭이 나와 있죠. 요거 봅시다. 요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제 멋진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라고 해서 지금 슬로우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거를 이제 이유를 얘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 해야겠어? 이제 문단을 나누어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설명해야겠다라고 하는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쓰기입니다.
자, 다음 1번 코스는 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가 되어 있습니까? 글씨 크기가 크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뭐 하려고 조금 더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해서 지금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청산도의 남쪽 바닷가를 따라서 나 있는데 산, 들, 바다의 경치를 한꺼번에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이랍니다. 자, 그래서 노란 유채꽃이 피어있는 유채꽃밭과 바닷바람에 일렁이는 청보리밭 그리고 탁 트인 바다. 자, 그래서 일렁이는 뭐랑 고민했느냐? 흔들리는과 고민을 했나봐요. 자, 그래서 탁 트인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 코스는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라고 해서요, 지금 여기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링크 걸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드라마랑 어떤 영화였는지 링크 걸어서 그냥 바로 보여줘야지 라고 이제 해놓은 거죠, 블로그. 자, 그래서 이 코스 끝에 있는 화랑포에는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마련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저의 인생 사진을 얻었답니다. 자, 다음 4번 코스는 낭길이라고도 합니다. 자, 섬의 남서쪽 바닷가 낭떠러지를 끼고 나 있지만 울창한 나무 사이로 구불구불 뻗어있는 오솔길이어서 위험하다는 느낌을 전혀 들지는 않는답니다. 자, 걷다 보면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 이 신비로운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그때의 느낌이 되살아나네요 라고 하면서 지금 요거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비유적인 표현을 쓰려고 했다. 자, 다음 5번 코스는 옆으로 뒤집어 놓은 니은자처럼 생겼는데 이 코스를 걷다 보면 다른 데서 보기 어려운 독특한 볼거리들이 우리를 반깁니다. 자, 범바위라고 하는 건 범이 웅크린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또는 바람이 불 때면 바위 틈에서 범 우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그러한 이름이 붙은 바위산이랍니다. 자, 그래서 범바위 정상에 섰을 때 먼 바다와 여기저기 떠있는 작은 섬들이 한눈에 들어와 저도 모르게 우아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대요. 자, 그 다음 범바위에서 내려와 바닷가 쪽으로 걷다 보면 구들장논을 볼 수 있답니다. 구들장논이 무슨 뜻이지? 자, 구들장논은 돌이 많고 흙과 물이 부족한 청산도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만든 특이한 논이랍니다. 자, 구들장논이 무엇인지 모를 테니까 뭘 보여준다? 사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설명해 놓은 누리집을 연결한다. 누리집 홈페이지죠. 자, 그래서 홈페이지도 연결해 줬대요. 자, 다음. 자, 그래서 청산도에서만 볼 수 있다고요. 자, 장기미 해변도 이 길에서 만날 수 있는 볼거리입니다. 자, 이곳에는 공룡알 같은 큰 돌들이 많이 널려 있어서 공룡알 해변이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자, 그래서 바닷물이 깨끗해서 당장 뛰어들고 싶었지만 아직 여름이 아니어서 해변을 걷는 것만으로 만족했답니다. 그래서 뭐 줄 만들어 보지 않을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않을래요라고 마무리한 거 뭡니까? 여행을 권장하는, 권유하는 표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출처 밝히는 거 까지 해서 쓰기 과정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요거를 좀 봐야 되는데, 요게 그 서술형이나 이런 걸로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아까 저 본문에서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그래서 계획하기 단계, 마련하기 단계, 조직하기 단계, 표현하기 단계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것들을 딱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머릿속에 나중에 넣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조금 이거 만약에 시험 범위 들어간다고 하면은 좀 피곤해진다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모의고사 넘어갑시다. 응? 이거 근데 원래 시험지 두 개 같은 거예요? 뭐라고? 이거 원래 시험지 두 개 같은 거예요? 두 개 같은 거냐고? 네. 너 두 개 같은 거 받았어?
진짜? 뭐야? 괜찮아요. 다행이다 그래도. 어차피 오늘 그 풀이 할 거는 10월달 거 풀이 할 거거든. 그래서 다행이다. 왜 저 똑같은 게 들어갔지? 자, 그래서 일단 지금 9월, 10월 이렇게 같이 묶여 있는 학생. 너도 그래? 너는 뒤에 9월, 10월 이렇게 돼 있지. 안 되고 뭐 같은데요. 아 정말 진짜. 아저씨. 네. 아니 저 김씨 아저씨. 둘 다 김씨구나. 네. 민규야 있다며. 네. 있어요. 가방에서 꺼낸 적이 없으니까 무조건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대답한 거야? 아이고. 그러면 정말 여보구나. 이 여분이 없으면 또 이거 맞죠? 저도 똑같은 거 같은데. 너도 두 세트가 똑같은 거야? 두 사람이 잘못했구나. 누구 9월 9월 갖고 10월 10월 갖고. 나 잘못했다. 그렇게 됐어. 자, 봅시다. 일단은 10월 달 건데, 민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선생님이 뽑아줄게요. 자, 그 다음에 정빈이는 그거 그냥 바로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1번부터 10번까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화법과 장문이라고 했어요. 안 적어도 돼요. 자, 화법과 장문 파트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법과 장문 파트가 어떤 파트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 발표, 그 다음에 강연, 그 다음에 토론, 토의, 그 다음에 글쓰기 이런 것들이 이제 녹아있는 그 문제 유형이 바로 화법과 장문 유형이거든요. 자, 그냥 그래서 비문학 같은데. 뭐라고? 그냥 비문학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냥 비문학이랑 다릅니다. 물론 비문학을 읽어내는 것처럼 기본적인 국어의 어떤 독해력은 갖추고 있어야 돼.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야. 왜? 국어를 잘하려고 하면서 독해력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맞지? A, B, C, D 모르고 영어 잘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말 아닙니까? 맞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독해력이 필요한 건 맞아. 독해력이 필요한 건 맞는데 단어, 그러니까 물어보는 의도나 목표나 목적 자체가 비문학이랑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어찌됐건 독해력이 필요한 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들을 좀 풀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사실은 여기 이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요. 내가 시간을 여유를 두고 천천히 하나하나 읽으면서 푼다면 잘 틀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풀어도. 보통 그래요. 여러분들 실제로 풀어봐도 그렇고. 자, 그러면 그렇게 풀어서 잘 틀릴 일이 없으면 어떻게 변별력을 줄까요? 변별을 어떻게 줄까요? 뭐라고? 맞습니다. 시간입니다.
속도예요, 속도. 자, 여러분 지금 학년과 지금 시기에서 쌤이 속도 신경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자 실제로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본 어떤 실전을 치를 때는 당연히 시간이 중요하겠죠, 맞죠? 자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시간을 주고 읽고 풀라고 하면은 중학교 1학년도 풀 수 있는 게 요런 이제 지문입니다. 그런데 자 시간이요 총 10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지금이라고 쳐. 한 달 뒤에 모의고사를 칠 거야. 2월이니까 3월 모의고사를 치겠죠. 자 그럼 한 달 뒤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그럼 이제 13개월 뒤네요, 맞죠? 13개월 뒤에 여러분들이 1번부터 10번까지를 몇 분 안에 풀 수 있어야 되느냐? 8분 안에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보통 한 목표 정도라, 목표의 시간치라고 보면 돼. 왜 그러냐? 내내 1번부터 10번까지를 빨리 풀면 빨리 풀수록 뒤에 비문학을 풀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이 비문학이 시간 다 잡아먹기 때문에 이 내가 비문학을 열심히 꼼꼼하게 읽어서 정답률을 높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은 어디서 보는데 80분이라는 시간은 다 똑같이 한정되어 있어. 그래서 이런 파트, 그 다음에 문법 파트 이런 데서 이제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쌤이 지금 이제 이번에 겨울방학 때 들어가는 거고 딱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부터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정말 수업 시간에 문법을 정말 토하도록 할 겁니다. 문법을 토할 때까지 해가지고 토해도 돼요? 토하기 전에 잠들 거잖아 너는. 그 원래 술 먹은 사람들이 토하기 전에 잠들거든. 딱 그거 아닙니까? 자 여하튼 그래서 이 중학생 때 배웠던 모든 문법적 지식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배우는 문법들을 좀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그 전에 독해력을 다지는 시간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잠깐만 이제 좀 나왔을 거거든.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뭐라고 합니까? 강연이라고 합니다. 아 참 그 전에 요거 하나 챙기고 갑시다. 언어적 표현 두 가지. 자 첫 번째 비언어적 표현이 있었다, 그쵸? 처음 듣습니까? 자 다음 두 번째 뭐 있었습니까? 준 언어적 표현이 있었습니다. 있었나요? 안 배웠었어? 안 배웠을 수도 있어. 배웠습니까? 배웠어? 아니 그냥 진짜 물어보는 거야. 내가 지금 다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배웠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학교는 배웠거든. 배웠었어? 아 그거 배웠다잖아. 그래요? 망나니들아. 자 볼게요. 비언어적 표현은 뭐에 해당합니까 그러면? 그 표정이랑 배웠네. 아니 대충 감이 오잖아요. 언어적 표현이 약간 목소리, 톤 이런 거 같고. 알고만. 자 그럼 너는 배운 거야. 안 배우고서 그걸 대답할 수 없어. 추론이 가능한 이유는 아주 주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봐도 비언어적 표현은 비가 아예 아닐 비자인데. 그럼 주는 뭔데? 주는요? 주는 몰라요. 이봐. 그러면 준언어적 표현이 말투나 말투나 이런 거라는 걸 뭐 어떤 그 목소리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네가 한 번은 들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싸움할 시간이 없어요. 자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언어 활동,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 언어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 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표정이라든지 말투가 아니구나. 자 잠깐만 표정, 그 다음에 행동.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눈짓 뭐 이런 것들 있죠. 또는 시선. 눈짓 말고 시선. 눈짓도 돼요. 여하튼 이 입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발표 상황이나 이런 거니까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아닌 모든 것들, 몸으로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비언어적 표현. 자 준언어적 표현은 뭡니까? 소리. 이거 목소리죠. 목소리의 높낮이. 자 그 다음에 말의 속도.
안 적어요. 정말 없어요. 너 빼고 다 적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갑시다. 비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습니다. 발표나 강연 같은 경우에는 내용도 당연히 중요해요. 내용도 당연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타내는 자료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너무 많은데 전부 다 막 표시하거나 이러면 나중에 보기에서 찾기 어려워져요. 이거 어차피 나중에 보기랑 비교해야 되거든. 물론 머릿속에 다 들어오면 비교 좀 덜 해도 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진짜 딱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만 표시를 체크를 해 놓는 거야. 그래서 보기를 볼 때 내가 체크해 놓은 것 중에서 빠르게 서치하는 요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자, 볼게요. 안녕하세요, 문화의 설사 땡땡땡입니다. 조선시대의 궁궐에서 간판 역할을 하던 것은 무엇일까요? 조선 궁궐에서 건물이나 문의 형편을 쭉 해가지고 얘네들 뭐라고 한다? 현판이라고 한대. 자, 그래서 현판은 건물의 위상과 성격에 따라서 테두리와 봉의 유무를 달리 제작하였기에 궁궐 안에 건물의 위상과 가치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위상과 성격에 따라서 테두리와 봉의 유무를 달리 했대요. 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위상과 가치를 유추할 수 있답니다. 자, 이거는 내용과 관련된 핵심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화작 부분은요, 화법 작문 부분은 웬만하면 밑줄 치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빠르게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자, 자, 그래서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기억 자료 제시했습니다. 자, 이 기억 자료 자료는요, 이 현판은 테두리가 없는 널판 형태의 편현판이라고 합니다. 기억 뭡니까? 널판 형태의 편현판, 테두리가 없답니다. 자, 다음 수락관 같이 위계가 낮은 곳, 위계가 낮은. 자, 기억 자료의 특징입니다. 곳에 주로 간소한 현판을 걸었습니다. 자, 다음 니은 자료 넘어갈게요. 자, 니은 자료 지금 보시는 현판은 편현판과 달리 무엇이 있다? 테두리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테두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뒤틀리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자, 이러한 현판은 대체로 편현판이 걸린 건물보다 조금 더 위계가 높은 건물. 자, 디귿 자료 제시. 자, 이번에 보시는 현판은 테두리와 봉이 더해진 형태래요. 자, 장식적 요소인 봉 덕분에 화려함이 돋보이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디귿 자료는 봉이 더해진 형태. 그래서 봉황이나 구름 등을 봉에 조각하여 현판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봉이 있는 현판은 주로 궁궐의 정문, 임금의 직무실인 편전과 같은 중요한 곳에 걸어서 그 위상을 높여주었대요. 중요한 곳. 자, 이게 지금 선생님이 실제로 이 지문을 풀 때 이제 표시했던 부분입니다. 자, 다음. 현판에 글씨 쓰는 방법은 가로로 쓰는 횡서와 세로로 쓰는 종서로 나뉜대요. 자, 그래서 조선시대 당시의 보편적인 방식에 따라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씨를 적는 우횡서 현판이 많았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편적인 방식은 뭐였다? 우횡서였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편적인 방식과 우횡서가 중요하다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문 문장을 한 뒤까지는 읽어봐야 됩니다. 알겠죠? 읽어봤을 때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읽고 넘어가서 표시하고 또 그다음 넘어가면 돼. 알겠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리을 자료가 제시되었습니다. 이 현판의 가장 오른쪽 글자인 사부터 왼쪽 방향으로 읽으면 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자료는 뭐에 해당한다? 사부터 시작하는 거에 해당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옆에 어차피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자료가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해. 알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미지로 지금 저 자료가 나와 있다면 그거 보고 풀면 되기 때문에 이 자료가 무엇인지를 빨리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을 자료 제시에 사부터 왼쪽 방향으로 저걸 딱 연결을 시켜 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성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글씨는 누가 썼을까요?
현판의 글씨는 서사관에 임명된 신하나 당대의 명필가 등이 주로 썼으나 임금이나 세자가 직접 쓴 경우도 있었답니다. 자, 미음 자료 제시. 아까 보여드린 봉이 있는 현판이랍니다. 아까 보여드린 봉이 있는 현판이라고 했으니까 이 미음은 뭐랑 똑같은 자료다? D급과 똑같은 자료구나. 아까 보여드림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창덕궁 양화당에 있는 현판입니다. 창덕궁 영건도 감의교에 따르면 이 현판의 글씨는 조선의 32대 왕인 순조가 쓴 것이랍니다. 순조. 자, 그래서 우리나라 궁궐연판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에 등재될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강연을 통해 추적했으니 자, 뭐 방문하게 되면 현판을 살펴보는 기회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뭐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마지막 문단에 특이사항은 없다, 그치? 자, 근데 잘 보세요. 이 마지막 문단에 특이사항이 없는데 지금 글은 마지막 문단에 특이사항이 있는 글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시간에 우리 뭐 이런 걸 하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화작 지문은요, 맨 마지막 단락까지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알겠죠? 원래 우리 보통 비문학 지문은 마지막 단락 안 읽어도 되잖아. 그래서 그거랑 좀 다릅니다. 자, 다음 요거 첫 번째 문단에서 물음표 한번 볼게요. 무엇일까요? 뭡니까? 아까 계속 얘기했던 독자의 흥미 유발, 호기심 유발, 그리고 실제로 보기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평서형 문장이 아닌 이런 의문형 문장이 하나라도 나오면 표시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나오면 문답을 통해서 또는 질문하는 형식을 통해서라고 했을 때 다 맞는 말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딱 읽다가 무조건 이 물음표가 보인다 체크해놔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 물음표가 무조건 물음표는 아니야. 뭐에 대해서 물음표야? 청중에게 물어보듯이 얘기해야 돼. 알겠죠? 청중에게 물어보듯이 얘기해야지 그게 바로 뭐다? 이제 이 흥미나 호기심을 유발하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보기 볼게요. 바로 자, 도입부에서 질문을 하여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정답이다, 그렇죠? 자,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테두리가 처음에 기억이 벌써 없는 거, 니은이 테두리만 있는 거, 디귿은 봉까지 있는 거였다, 그쵸? 자, 그래서 이게 친절한 게 그냥 기역, 니은, 디귿 해가지고 순서대로 지금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 좀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순서대로 안 나와 있어요. 내가 읽은 걸 바탕으로 찾아내야 돼, 이 자료가 무엇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쉽습니다. 궁궐에서 주로 위계가 낮은 곳에 걸리는 간소한 현판을 보여주기 위해 기역 자료 1 맞는 말이다, 그쵸? 얘네 둘만 연결 지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얘랑 맞는지만 보면 돼요. 자, 현판의 바닥 목재를 뒤틀리지 않게 해주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 니은을 자료 2. 자, 그리고 뒤틀리지 않게 약간 여기 있었다, 그쵸? 자, 그래서 맞습니다. 자, 다음 현판의 테두리에 더해진 장식적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 디귿에 3을 활용하였다. 디귿에 3 활용하였다. 장식적 요소 아까 뭐였습니까? 봉에 뭐가 그려져 있다며. 맞죠? 동그라미. 자, 다음 우행서 방식으로 쓰인 현판을 설명하기 위해 리을의 자료 1을 활용하였다. 자, 리을 자료 뭐였습니까? 아까 4부터 시작한 다음에 여기에 4부터 시작한다고 돼 있네. 맞죠? 4번 보기 맞는 보기입니다. 자, 다음 임금의 임명을 받은 신하가 현판을 보여주기 위해 미음에 활용하였다. 임금의 임명을 받은 신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순조가 쓴 것이라고 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다음 보기가 나오면 보기가 본문과 어느 부분이 다르고 똑같은지를 찾아줘야 됩니다. 자, 볼게요. 학생 1번 강연에서 현판에 세로로 글씨를 쓰는 방법도 있다고 했는데 그러한 현판은 어떻게 읽는지 궁금해. 그래서 박물관 자료집을 찾아봐야겠어. 뭡니까? 새로운 정보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맞죠? 주어이 본문으로 제시된 내용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입니다. 맞죠? 자, 다음 학생이 우리 현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사실을 알게 돼서 뿌듯해. 자, 봉이 있는 현판에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의미를 뭐 해봐야겠다? 검색해봐야겠다. 둘 공통점 있네. 뭡니까? 추가적으로 더 찾아보는 거.
맞죠? 자, 다음 3번. 건물의 이름만으로 현판을 새긴다고 알고 있었는데 시문과 왕의 명령도 현판에 적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됨을 이야기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하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없어서 아쉬웠어 라고 하는 게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는 뭐 아쉬운 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아쉬웠어 라고 하는 밑에 아쉬운 점이라고 얘기는 안 하죠. 자, 그래서 1번 보기 볼게요. 학생 1은 강연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증 제시. 맞다, 그쵸? 자, 다음 학생 2는 강연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과 관련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뿌듯해. 맞죠? 자, 다음 3은 강연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맞네요. 자, 다음 학생 1과 2는 강연 내용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탐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맞네요. 가쌤이 추가 자료 얘기했다. 그치?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자, 학생 1과 3은 강연을 통해 자신의 배경 지식을 수정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쵸? 자, 잘 보세요. 건물의 이름만 현판으로 새긴다고 알고 있었는데 시문과 왕의 병명도 현판에 적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 라고 하는 요게 바로 뭐냐? 배경지식 수정입니다. 자, 그래서 학생 3은 배경지식 수정이 있는데 학생 1이 없는 겁니다. 알겠죠? 1은 뭐라고 했어? 자, 잘 보세요. 이거 헷갈리려면 헷갈릴 수 있는데 강연에서 현판에 세로로 글씨를 쓰는 방법도 있다고 그랬잖아. 자, 그럼 강연에서 들은 내용이니까 이거 배경지식입니까?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다음 대화 볼게요. 보통 토론, 토의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대화를 바탕으로 뭘 했느냐? 장문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대화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떠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지, 어떠한 견해를 밝히고 있는지, 또는 동조하는지 반대하는지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그런 것들 체크하면서 읽어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자기 자신만의 표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이 의견에 반대하는 표시 또는 의견에 찬성하는 표시 이런 것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초고를 작성했다라고 하는 건 장문 상황 글쓰기. 자, 그래서 무엇이 반영되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대화가 있었고 대화 내용을 지금 초고로 작성했대. 자, 그러면 이 글쓰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반영이 된 게 있을 거고 반영이 안 된 게 있을 거야. 그거를 가려놓는 겁니다. 미리. 알겠죠? 어차피 보기에 나올 거기 때문에. 자, 볼게요. 지금 이제 또래 압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맞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청소년기 심리적 특징 중에 이제 또래 압력에 대한 그걸 이제 글을 쓰기로 했던 거 기억나지? 라고 이야기해서 자, 지금 학생 1은 뭐 하고 있습니까?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이 상황이나 이런 것들 좀 떠올리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또래 압력이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이 있을 테니 무엇을 적자 글을 개념을 밝히면서 글을 시작하면 좋겠어. 자, 요거요. 그래서 지금 어떤 대화를 바탕으로 쓴 초고라며 글쓰기라며 맞지? 자, 그러면 뭘 쓰자라고 하는 내용 있잖아. 거기에는 다 표시해 놓는 게 좋습니다. 왜? 그래서 그 표시된 내용이 밑에 글쓰기에 실제로 반영됐는지를 바로바로 비교하면 돼. 알겠죠? 자, 그래서 개념을 밝히면서 자, 그래서 거기에 낚시당하면 안 되는 게 뭘 하자고 했는데 지금 여기 글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착한 사람들만 나와가지고. 근데 조금 어려워지면 반대하는 놈들이 등장하거든요. 자, 그러면 반대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자, 여기서는 지금 다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을 밝히면서 글을 시작하자. 자, 그래. 그 다음에는 또래 압력이 청소년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는 특징을 언급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청소년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는 특징. 자, 다음 또 좋아. 또래 압력의 개념과 특징을 소개하자는 거네. 자, 잘 보세요. 뭐라고 됐습니까? 학생 2와 3이 얘기한 거를 학생 1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약 정리하고 있네. 그렇지. 이게 문제에는 안 나오는데 이런 태도가 바로 요약 정리하는 태도입니다. 앞선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던 의견을 뭐 한 거야? 종합해서 요약 정리한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또래 압력의 개념과 특징을 소개하자는 거네? 그러면 또래 압력에
학교의 기능도 다루면 좋겠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요약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했어? 담겼으면 하는 내용을 조금 더 첨가, 추가하고 있다. 그쵸? 내가 조사해보니 또래 압력이 긍정적인 생각과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하는 방향으로 성성하면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개선할 수 있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동조합니다. 맞아. 나도 봤는데 긍정적인 또래 압력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경우 문제 행동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해 라고 해서, 자, 지금 문제 행동을 개선한다라고 하는 건 누구의 의견이야? 학생 3의 의견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학생 3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뭐 한 겁니까? 뿐만 아니라라고 했으니까 추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까지 첨가했습니다. 이해돼요? 자, 그리고 내가 읽은 책에서는 또래 압력이 학교 안은 물론 학교 밖에서의 청소년 문화에도 바람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어 라고 해서 지금 읽은 책이라고 해서 다른 외부의 어떤 자료를 활용한 경험 또는 지식, 배경 지식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쵸? 자, 그래서 학교 안은 물론 학교 밖. 자, 그래서 또래 압력이 청소년 문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지? 응, 맞아. 그런데 또래 압력의 기능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뭘 들어야 될 것 같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당연히 밑에는 사례 나오겠지. 맞죠? 자, 이 사례 나오는데 그게 막 부적절이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봐야 돼. 알겠죠? 자, 해외에서 청소년들이 주도한 건강 캠페인이 해외 건강 캠페인 청소년들 사이에서 큰 반응을 얻었던 사례가 있대요. 자, 다음 두 번째, 누리소통망에서 진행하는 다회용 포장 용기 사용. 누리소통망은 SNS죠. 자, 캠페인에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잖아. 그걸 보고 청소년들 사이에 다회용 포장 용기를 사용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기사를 봤어. 나도 비슷한 기사를 봤어. 그리고 학교에서 찾을 수 있는 사례도 추가하면 어때? 라고 해서 지금 학교에서 찾을 수 있는 사례 찾자고 지금 학생 2가 제시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학생 3이 이야기합니다. 자, 학생 주도 프로젝트 봉사 활동을 할 때면 친구들 사이에서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잖아. 자, 그것도 긍정적인 또래 압력이라고 생각해. 자, 그래, 너희들 의견까지 반영해서 초고를 써볼게. 누가 쓴다고 하는데 1번이 쓴대요. 초고를 쓰는데, 자, 너희는 내일까지 참고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줘. 자, 지금 역할 정해줍니다. 맞죠?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검토해보자. 다음번에 무엇을 할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쵸? 자, 화작은 이거 끝까지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 글 지금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또래 압력이랑 또래 친구들의 사회적 압력을 말한다. 이거 뭐였습니까? 개념이었다. 그쵸? 안 적을게요. 자, 개념 적용된 부분입니다. 자, 다음 이는 또래 친구들 사이에 형성된 분위기나 보이지 않는 규칙으로 개인으로 하여금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힘이래요. 자, 그래서 청소년기는 어른이 아닌 또래 친구들에게서 생각과 행동의 기준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다른 연령에 비해 또래 압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대요. 자, 지금 위에서 아까 뭐 하자고 했어? 청소년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특징 지금 나와 있네. 맞죠?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은 어른들의 지도보다 또래 친구들의 판단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학생자치법정과 같이 또래 압력이 작용하는 방식이 행동 개선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또래 압력은 청소년 문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 지금 사례 얘기하려고 하나 보네. 자, 지금 사례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뭐 얘기합니까? 누리소통망에서 다회용 포장 용기 사용. 딱 이거 보는 순간 하나 생각해야 돼. 뭐 하나 지금 스킵했습니다. 뭐 스킵했습니까? 해외 사례. 그렇지, 해외 사례 스킵했습니다. 맞죠? 자, 다음 캠페인에 참여하는 또래들의 모습에 영향을 받아 음식을 포장해 갈 때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자신의 누리소통망에 게시물로 올리는 청소년들이 늘어났다. 자, 다음 학교 안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찾을 수 있었대요. 학교 안 사례 아까 있었다. 그치? 뭐였습니까? 봉사활동이었지. 맞죠? 자, 그런데 봉사활동과 하고 나서 뒤에 뭐도 있어요? 멘토 멘티 학습활동. 이거 아까 대화에서 나왔던 거야? 안 나왔던 겁니다.
첨가된 거네. 맞죠? 자, 그래서 학생들의 긍정적인 학교 생활을 이끄는 또래 압력이 예의다. 자, 또래 압력은 건강한 청소년의 문화생활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해서 한 요 정도는 딱딱딱딱 표시해주면서 넘어가면은 훨씬 더 이제 보기들, 선지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겠죠. 자, 볼게요. 자, 가의 학생 1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화 참여자에게 다음 시간에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다음 시간에 활동 아까 뭐였어? 다음 시간에는 초고를 함께 검토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죠. 자, 다음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에서 학생 2는 학생 3이 발언한 내용에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이고 있다. 자, A 볼게요. 자, 학생 2는 학생 3이 발언한 내용이니까 당연히 자기가 바로 앞에 얘기했던 거겠지. 맞죠? 발언한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이고 있다. 청소년의 문제 행동 개선, 청소년의 문제 행동 개선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행동, 추가적인 내용 덧붙이고 있네. 정답 1번이 되겠죠. 자, 이거 3번 보기 한번 볼게요. 자, B에서 학생 2는 학생 3이 발언한 내용을 수용하며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B에서 지금 학생 2가 얘기하는 거는 요 부분이죠. 왜? 학생 3이 발언한 내용이라고 했으니까 3 다음에 2가 나오는 파트겠다. 그치? 자, 그래서 다회용 포장 용기를 사용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기사를 봤어. 이거 작구나. 자, 기사를 봤어 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도 비슷한 기사를 봤어 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자,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동조하는 겁니다. 맞죠?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쵸? 거기에 플러스 그리고 학교에서 찾을 수 있는 사례라고 했으니까 추가적인 자료를 좀 더 추가하자고 요청하거나 또는 이제 의견을 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견해를 드러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주로 화작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표현이 이런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발언한 내용의 한계점. 자, 그 다음에 수용하며 견해를 수정이니까 수용 플러스 견해 수정까지 나와야 돼. 알겠죠? 근데 수용까지는 나옵니다. 왜? 나도 비슷한 기사를 봤어 라고 하는 건 수용이야. 맞죠? 자, 그런데 견해를 수정이 아니죠. 자, 다음 상대 발언을 내용을 재진술한 후 상대의 의견에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4번 보기. 자, 이게 어떤 식의 표현이냐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A라고 말을 했어. 자, 그러면 지금 네가 말한 게 A라는 뜻이지 라고 얘기하는 게 뭐야? 상대의 말을 재진술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상대의 말을 재진술하고 난 다음에 공감까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는 말이 나와야지. 바로 뭐야? 이 지금 상대방의 한 말을 재진술한 다음에 공감까지 나타내는 거야. 알겠죠? 자, 6번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고난도 문제죠. 왜? 시간을 잡아먹거든요. 자, 그래서 학생 1이 가의 대화 내용과 자신이 글을 쓰기 위해 떠올린 생각을 작성한 메모래요. 자, 그래서 A, B, C, D, E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문제 보기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메모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봐야 돼요? 대화 내용 봐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겁니다. 자, 볼게요. 1번 보기. 학생이 이의 발화를 토대로 작성한 A는 또래 친구들 사이에 사회적 압력이라는 내용으로 나에 반영되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페이지 이거를 계속 보고 있어 주세요. 자, 그리고 쌤은 이 앞 페이지를 이제 화면으로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보기 선지 계속 보고 있으세요. 자, 지금 1번 보기 선지. 학생 2의 발화를 토대로 작성된 A는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사회적 압력이라는 내용으로 나에 반영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반영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야. 자, 첫 번째 지금 A라고 됐으니까 요거 말한다. 그쵸? 개념을 찾아서 적어줘야 해 라고 하는 부분. 미안합니다. 자, 개념을 찾아서 적어줘야 해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거를 누가 얘기했느냐 쭉 가봤더니 누가 얘기했어? 학생 2가 얘기했네. 개념을 밝히면서 글을 시작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해서. 자, 그러면 1번 선지 맞는 선지가 되겠다. 그쵸? 자, 다음 2번 선지 볼게요.
자, 학생 3의 발화를 토대로 작성된 B는 청소년기의 특성을 연령별로 유형화하려는 내용으로 나에 반영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청소년기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느냐? 자, 그 다음에 누구의 발언을 바탕으로 되어 있느냐? 자, 지금 청소년기의 특성 뭐였습니까? 요거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쵸? 자, 그런데 이거를 바탕으로 글을 썼는데 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청소년기는 어른이 아닌 또래 친구들에게서 생각과 행동의 기준을 찾으려고 하는 청소년기의 경향을 얘기했습니다. 맞죠? 경향을 나타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연령에 비해 또래 압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어디 갔습니까? 다른 연령에 비해입니다. 다른 연령에 비해. 자, 그런데 지금 이 뒤에 2번 선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청소년기의 특성을 연령별로 유형화하는 내용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연령별로 유형화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자, 11살부터 12살까지는 이렇게 하고 13살부터 14살까지는 저렇게 하고 15살부터 16살까지는 이렇게 한다 라고 정리를 하는 게 바로 뭐야? 연령별로 유형화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연령별로 유형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다음 7번 문제. 나의 기억을 고쳐 쓴 것이다. 자, 보기에 반영된 수정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또래 압력은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만들어가는 곳으로 건강한 청소년 문화의 꽃을 피우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그게 지금 나의 기억이니까 마지막 문장이었다. 그쵸? 또래 압력은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 문장을 지금 이렇게 수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본 문장을 이렇게 수정할 때, 자, 어떤 것이 반영되었는가라고 하는 건 무엇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물을 보고 추론을 하라는 겁니다. 추론을 하라는 거야. 자, 그래서 1번 보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또래 압력이 개인의 노력을 통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나열해야겠군. 이 보기에 있는 게 뭡니까? 수정본입니다. 맞죠? 자, 보기에 있는 게 수정본이기 때문에, 자, 바뀔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 여기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맞죠? 자, 다음 또래 압력이 우리의 학교 생활과 관련된 문제임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학교 사례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맞죠? 자, 다음 또래 압력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또래 압력의 효과를 강조해야겠군. 자, 지금 요거 봅시다. 자, 청소년 문화에 꽃을 피우게 한다는 점에서 바로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비유적 표현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비유적 표현을 활용했다라는 건 맞는 말이야. 자, 그런데 뒤에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그래서 얘가 또래 압력의 효과를 강조한 내용도 있는가? 라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 지금 이 또래 압력이라는 거 하는 것이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 발음하는 거 기억납니까? 의의 맞죠?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래 압력의 효과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바로 4번 보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래 압력에 의의를 부각해야겠군. 정답 몇 번? 4번. 자, 여러분들 이거요 고1짜리 그 치고도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아,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 쉬워서 그런 거야 이게. 자, 다음 볼게요. 장문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무엇이 반영되어 있는가 글쓰기, 최종 글쓰기. 자, 그거 봐야겠죠. 자, 볼게요. 장문 상황, 염화물계 재설제 사용 문제와 관련된 글을 작성하여 신문에 기고하려고 한대요. 자, 그럼 신문에 기고하려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사문이거나 뭡니까? 주장하는 글입니다. 문설문이에요. 왜? 칼럼 같은 것도 신문에 실릴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그거를 지금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문제와 관련돼 있다고 돼 있네. 자, 볼게요. 그러면 문제를 그냥 알리기만 하면 바로 뭐가 됩니까? 기사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논설문이 됩니다. 맞죠? 자, 겨울이 되면 도로에 쌓인 눈과 얼음을 녹이기 위해 제설제가 뿌려지는데 이때 염화나트륨이나 염화칼슘 등의 염화물계 제설제가 주로 사용된대요. 눈을 녹이는데. 그런데 이와 같이 염화물계 제설제의 성분이 토양에 축적되면 가로수가 말라 죽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하천으로 유입되면 수중 생태계에도 이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대요. 자, 최근 기상 이후로 폭설이 내리는 날이 늘어나면서 제설제 사용량이 점점 증가하고 이로 인한 문제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답니다. 자, 우리도 폭설 내렸다, 그치? 몇 분 내렸더라? 20분? 맞죠? 폭설이죠, 우리. 도로 마비될 뻔했습니다. 자, 장난이에요. 자, 그 제설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자, 첫 번째. 빗자루나 삽으로 눈을 치우는 방식의 제설이 잘 실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첫째, 둘째, 셋째 나오면 쌤은 하작에서 웬만하면 표시해 줍니다. 자, 그래서 골목길이나 건물 앞 등 눈을 직접 치우는 방식의 제설이 가능한 경우에도 빠르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제설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점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제설제의 적정한 사용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 제설제를 많이 뿌릴수록 더 효과가 좋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제설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자, 셋째, 기존 도로가 제설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제설이 어렵게 만들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 도로의 여유폭이 충분치 않아서 중장비에 의한 제설 작업이 어렵고, 자, 다른 제설 방식을 고려한 설비도 부족하여 제설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대요. 자, 이게 그러면 뭡니까? 전부 다 문제점을 첫째, 둘째, 셋째로 지금 나열을 해준 거다. 그쵸?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제설제 줄이기를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전형적으로 읽어왔던 뭐에 해당합니까? 논설문에 해당하죠. 처음에 이제 문제 상황 제시하고, 자, 이 문제의 원인들 세 가지 얘기하고, 그 다음 뭡니까?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골목길이나 건물 앞처럼 빗자루나 삽으로 눈을 치울 수 있는 곳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직접 눈을 치우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자, 이게 뭡니까? 첫 번째 해결 방안이죠. 맞죠? 그 다음, 또한 지자체에서는 적설량이나 기온 등의 상황을 고려한 제설제의 적정 사용량을 적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된다. 자, 이게 뭡니까? 두 번째 해결 방안이죠. 뭘 시켜라?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시켜라. 왜? 너무 제설제 많이 쓰면 안 된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제설제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의 제설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세 번째죠. 해결 방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그래서 8문제 볼게요. 학생의 초보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자, 지금 문제 상황에 대한 상반된 견해 비교? 아닙니다. 하나의 의견,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맞죠? 자, 4번 보기 볼게요. 묻고 답하는 방식. 이거 아까 우리 그 교과서 하면서 얘기했다 그랬지? 자문자답, 문답의 형식. 자, 문답의 형식 어디에 나와 있었습니까? 여기 있네요. 무엇이 있을까? 하고 나서 무엇이 있는지 본인이 얘기했다. 그쵸? 자, 그래서 항상 물음표 나오면은 이렇게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자, 난 9번 보기. 보기는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A를 작성한 것입니다. 선생님의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마찬가지로 이거 뭐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추론해보라는 겁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폭설이 내리면 제설 효과가 좋은 제설제 사용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본문 내용이랑 이 흐름을 같이 하는 거야? 아니면 이제 반대하는 거야?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왜 반대되는 내용이냐? 자, 왜 반대되는 내용이 나왔느냐? 자, 그러나
제설제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설제를 꼭 필요한 경우에 뭐만큼 적당한 양만큼 사용하도록 뭐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사용하지 말자는 아니다. 그쵸? 자, 제설제 사용이 불가피함을 언급한 뒤라고 했을 때 불가피함을 언급한 거 맞다. 그쵸? 자, 신속한 제설 작업의 중요성을 제시했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앞뒤 이렇게 해가지고 조건이 두 개씩 다 맞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후번난을 막기 위한 실천이 중요함을 언급한 뒤 요거는 뭐 있지도 않았습니다. 맞죠? 자, 다음 3번 보기 폭설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제시한 뒤 없습니다. 피해 심각성 맞죠? 자, 다음 제설제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한 뒤 자, 염화물계 제설제를 다른 제설제로 대체할 필요성 없습니다. 자, 다음 5번 보기 볼게요. 제설제 사용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언급한 뒤 자, 피할 수 없다라는 게 다른 말로 뭡니까? 불가피하다. 그래서 제설제 사용이 불가피함을 언급한 뒤 맞고요. 자, 그 다음 제설제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며 그를 마무리하시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네. 정답 5번. 자, 이거는 많이도 너무 쉬운 겁니다. 자, 다음 지난 시험에서 우리 했다. 매체 자료의 특성 맞죠? 자, 그래서 이 자료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 의도가 담겨 있다. 그래서 그 의도에 따른 표현 효과가 적절하게 이제 드러났는지 그걸 평가하는 게 지난번에 배웠던 거잖아. 맞죠? 자, 그러면 하나 질문해 볼게요. 자, 요런 원그래프 특징 뭡니까? 무엇을 잘 할 수 있다? 아, 그건 당연한 거고. 그래프가 그 그래프 중에서 원그래프는 무엇을 잘 볼 수 있다? 비율. 그렇지. 비율을 잘 볼 수 있다. 자, 다음 요거 쭉 지금 여기에도 정보가 있고요. 여기에도 범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막대 그래프로 딱딱딱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네. 얘네 뭘 한눈에 볼 수 있게 합니까? 늘어나는 뭐 늘어나 뭐 주의. 맞습니다. 변화의 추이. 오, 딱 교과서에 있던 표현이었죠. 변화의 추이. 물론 이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보기에서 이게 막 그런 걸 물어보지 않고요. 자, 이 자료를 딱 봐보면 내가 뭐가 편하냐 나중에. 그래서 이 가 자료는 연도별 변화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뭐 나타내는 자료이다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죠. 자, 3번 보기 볼게요. 아, 1번 보기 잠깐만 봅시다. 자, 여기 있죠. 제설제 사용량 변화 추이를 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그냥 딱 보는 순간 바로 동그라미가 되는 거야. 1번 보기. 알겠죠? 자, 다음 3번 보기 볼게요. 자, 자료 3을 활용하여 제설제 사용 이후 대처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자, 제설제의 적정한 사용량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부족 문제를 보여주는 자료로 제시해야겠다. 근거 자료로. 전문가 인터뷰가 지금 나와 있다. 그치? 자, 그러면 제설제 사용 이후 대처에 대한 전문가 의견. 자, 봅시다. 차량 하부 등도 살수 정비로 세척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설제 사용 이후 대처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나와 있습니다. 맞죠? 자, 다음 제설제의 적정한 사용량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부족 문제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 근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시민들의 얘기가 1도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하나만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요. 요 화자 파트는요, 여러분들 적절한 것과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하잖아. 그치? 자, 난이도는 원래 여러분들 적절한 거나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할 때 원래 난이도가 뭐가 어려울까요? 적절한 거 찾는 게 더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원래 그래요. 왜 그럴까?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이 되는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 빼고는 다 뭐야? 본문과 관련 있던 얘기잖아. 그치? 그럼 내가 본문을 잘못 읽어도 이게 하나 빼고 4개는 다 맞는 말이니까
그 보기를 바탕으로 이해하는 게 좀 가능해요. 그런데 이 적절한 거 하나만 찾는 게 원래 그래서 난이도가 더 어렵습니다. 어렵게 내려고 하면은. 자, 그래서 이 특히나 아까 봤죠? 적절한 걸 많이 물어봅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글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이 독해 능력을 기본적으로 좀 갖춰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런 유형도 지금 이제 이번에 쌤이랑 수업을 좀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풀 때 좀 적용을 해서 한번 풀려는 연습들을 좀 한번 해보세요. 멘토 시간에. 알겠죠? 자, 고생했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